여러분 안녕하세요. MDMP 메가MD에서 생물추론을 맡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. 2022학년도 PT 시험이 끝난 지 한 열흘 정도 됐죠. 열흘 정도 됐는데 제가 공부한 내용들,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한 내용 중에 어떤 문제가 적중했는지 학원 측에서 좀 찍어달라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왠지 제 자랑을 한 것 같아서 일단은 첫 번째 이 내용은 짧게 찍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제가 다 낸 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다가는 뭐 너무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음, 앞에 두 문제 정도만 제가 어떻게 맞췄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는 제가 1년간 어떤 수업을 했는지를 알아야 어디 파트에서 나왔는지를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1년 커리큘럼을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저는 그 2020년도 그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캠벨 책을 바탕으로 이제 필수 이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합니다. 이게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어려웠어요. 이전 수업이 있긴 있었거든요. 7월에서 8월까지 고등학교 수준의 생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캠벨의 이론을 좀 다진 다음에 핵심 이론은 12월 달에는 이제 식생문진이나 유전학을 따로 했기 때문에 핵심 이론 다시 한번 이 전체 내용을 이제 대학교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서 시험에 나오는 레벨로 맞춰서 모든 지금까지 나왔던 영역 플러스 앞으로 나올 영역을 다 다루는 내용을 1월에서 4월까지 했죠. 그 수업 내용이 끝난 다음에 5월, 6월, 7월 초까지 해서 제가 기출앤 추론 문제집을 하게 됩니다. 기출앤 추론이라고 하는 문제집은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세포생물학. 이게 캠벨하고도 순서가 똑같은데요. 캠벨에서 이제 세포생물학, 그다음에 분자생물학, 그다음에 분류진화 이렇게가 이제 캠벨 책의 큰 앞부분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식물생리학, 생태학, 동물생리학은 이제 뒤에 있죠. 이렇게 크게 전 네 분야로 나눠가지고 세포생물학, 분자생물학, 동물생리학, 식생문제 이렇게 네 권의 책을 기출 문제를 풀이하게 됩니다. 이거를 제가 2달 조금 넘게 한 10주 정도 2달, 2주 정도 했죠. 했는데 물론 여기 이 내용을 하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. 여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미트 디트, 그다음 피트, 그다음에 아직 안 나온 문제, 나올 만한 문제들까지 제가 다 다루고 있어요. 일본은 또 임용고시 문제도 담고 있습니다.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10주 하기는 좀 버거워서요. 세포생물학 중에 유전학은 토요일 날 따로 원래 일주일에 3번 강의인데 따로 했고요. 분자생물학에서도 분자생물학 실험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도 토요일 날 따로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식생문제 문제도 토요일 날 따로 했죠. 그러니까 3달, 거의 한 3달이라고 말해야 되겠죠. 3달에 걸쳐서 이 전체 내용을 풀게 됩니다. 그래서 항상 보면은 여기에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유사하게 나와요. 유사하게. 이거는 기출앤 추론이니까 기출하고 완전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한 완전 판박이 하듯이 똑같이는 맞추기 너무 힘들잖아요. 한 뭐 하나 두 개 정도가 좀 달라 보이는 그런 형태로 문제로 대부분 항상 매년 여기서 70% 나옵니다.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얼마나 맞췄다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파트에 힘을 줘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기출 문제들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. 기출 문제를 조금 변형한다라는 개념으로 공부하시고 사실 기출앤 추론의 개념을 다 공부하면은 좋은 성적들이 다 나옵니다. 예전엔 그것만 했었는데 학생들이 이게 너무 영역이 넓다 보니까 조금 다시 한번 좀 요약해 달라 해서 핵심 콕콕이라고 하는 강의를 또 7월에 중순 정도 했습니다. 이거는 4월 말쯤에 했죠. 이번 올해에는. 그래서 이 핵심 콕콕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해 주면서 이 전체 문제 그대로 요약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문제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조금 더 추려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. 전체를 배우고 나서 전체 이론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고 문제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배수를 요약해 주는데 그것도 이번에는 시간이 4월 정도로 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5배수 정도 약 100문제, 120문제 정도를 이제 찍어줬고 그런데도 또 학생이 또 너무 힘들어하니까 7월 달에 다시 한번 제가 찍신 특강이라는 걸 찍었죠.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2, 3배수 정도의 문제로 이제 줄여서 알려줬습니다. 이때 뭐 간단한 내용 설명도 동시에 덧붙여가지고 물론 내용도 더 간단해지고 문제 수도 더 간단해졌죠.
자, 찍신 특강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모의고사, 제가 올해 새로 낸 7월 달에 했던 이 모의고사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최신의 거니까 제가 이 문항들을 다 맞추긴 맞췄거든요. 자, 이거는 이제 필요하면 제가 학원 측에 이제 파일을 보내드릴게요. 올해 나왔던 문제들 제가 분석한 거고, 난이도가 어떻고 배점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다 모든 문제 1번에서 24번, 25번까지 모든 문제의 개념은 위에서 했던 이론에서 모두 커버했어요. 제가 가르치지 않은 거에서 나온 건 없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혹시 듣기로 했으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다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, 선생님 걸 배웠을 때 새로운 건 나오진 않는구나,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조금 더 심플하게 했어요. 제가 토요일날에 특별히 좀 어렵다고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, 토요일날 따로 한 거라든지, 그 다음에 어렵다고 한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로 사실 올해는 새로 찍었어요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어려웠고, 그 외에 좀 피트생들이 꼭 해야 될 내용들만으로도 모든 문제를 커버를 했습니다.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25번 같은 경우는 완전 똑같이 맞추는 선생님은 없었을 거예요. 이런 개념들은 모든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는데, 학생들이 완전 문제가 똑같아야만 똑같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제 문제 중에서는 25번 정도만 제가 만든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는 형태가 아니었을까,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뭐 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 제 자랑이 되겠죠. 그래서 그냥 다 많이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되게 똑같다라고 볼 만한 문제 2개 정도 먼저 설명을 하고,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은 부가적인 또 영상을 또 다시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피트 기출 나왔던 거 2022년도 피트 9번 문제가 사람의 골격근과 심근의 활동 전이와 장력을 가지고 어떤 게 골격근 거고 어떤 게 심근이냐, 어떤 게 골격근이고 어떤 게 심근의 장력이냐,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됐잖아요. 제가 이번에 물론 다른 교재에도 있어요. 제 기출엔 실전에서도 골격근에서 근육에서 골격근이랑 심장근이랑 평활근을 비교하는 문제가 원래 잘 나온다. 제가 찍신 특강을 다 찍어 놨으니까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. 제가 찍신 특강에도 이 세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원래 잘 나오는데 피트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꼭 공부해 둬야 된다,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, 제가 모의고사 때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낸 문제죠. 모의고사 3회 1번에서 이 세 개 근육을 비교하는 거랑 그 중에 이제 골격근이랑 심장근에서의 지금 보면 막전이라든지 장력에 대한 그래프 문제를 올해 냈어요. 그래서 보기가 완전 똑같진 않지만 물어볼 만한 뭐 전이에 대한 질문이라든지, 그다음에 전이를 바꿀 때 이온들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념, 뭐 칼모들린 수축하에 필요한 뭐 칼슘, 칼모들,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이 다 나올 거니까 공부해라 라고 했었는데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. 이거는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안 나왔던 유형인데 나는 맞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제 찍신 특강에서 올해 꼭 나온다고 말했던 게 아미노산이 나올 거다. 혹시 저를 이제 처음 들으시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? 제가 찍신 특강이나 핵심 콕콕에서 항상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, 기출을 잘 분석해, 과거를 잘 분석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미 시험 보기 전에 올해 새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아미노산 꼭 나올 거다, 안 나오면 나를 때려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분석해서 꼭 나온다고 했던 내용이고, 찍신 특강에서도 말했고 모의고사도 말했는데, 올해 아미노산 나오는데 반드시 구조를 알아야 된다. 구조를 알아야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이 탄소, 이 알파탄소 수액, 알파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, 카르복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미노산이다. H는 다 똑같이 달려있고 나머지 달려있는 게 알기에 해당하는데, 여기에 형태를 중요한 아미노산들은 다 외워야 된다. 그래서 이렇게 NH 일자로 돼 있으면서 뭔가 가지가 없으면서 NH2 플러스 형태로 돼 있는 게 리신이다, 이거 꼭 외워라 했는데 이거 나왔고, 제가 문제는 이렇게 내긴 했지만 또 아미노산 중에 중요한 걸로 타이로신 같은 건 되게 중요하다. 페닐기에 OH를 가지고 있는 애들 되게 중요하다. 그 다음에 알기에 COO-를 가지고 있는 애가 되게 중요한데, 이거는 뭐뭐뭐뭐 산으로 끝나는 아이들이죠. 여기는 아스파라트산이라고 알려졌지만 시험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탄소 개수 COO-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로 돼 있으면 이거는 아스파르산이야.
그다음에 탄소가 5개인 건 글루탐산이야. 자, 산성 아미노산 CO-로 되어 있는 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그걸 했다면 탄소 이게 아미노산이잖아. 아미노기와 카르복시가 있는데 탄소가 하나, 둘, 셋, 넷, 5개잖아요. 얘는 글루탐산이겠죠. 그 다음에 설프이들기 저는 사실 시스테인이 그동안 되게 많이 나와서 S기를 같이 나눈 설프이들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메타이온이 나왔죠. 메티오닌과 시스테인만 S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다면 이것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각각의 아미노산의 구조를 보고 어떤 아미노산인지 맞히는 거, 그 다음에 그 아미노산들의 저도 PI 이런 거 물어봤는데 PI, PK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 물어보는 폭이 기출됐고,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그 앞에 아미노산의 카르복시기와 그 다음 아미노산 아미노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 형성되죠. 1.5 결합 형성되는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보기들이 기출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또 말할 수 있어요. 내년에는 탄수화물이 나올 가능성이 90%다. 제가 뭐 신이 아니니까 뭐 꼬아가지고 내년에 탄수화물을 안 낼 수도 있지만 이것처럼 이제 과거를 분석해서 제가 항상 미래를 또 예측해 드리니까 혹시 제 수업을 듣는다면 선생님 수업 들을 때 이론 열심히 듣고 그럼 모든 이론이 다시 시험에 나오는구나 공부하시고 그게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기출엔 추론으로 하시고 게다가 제가 또 이제 경향까지 여러분들 분석할 필요 없어요. 선생님이 제가 분석해 주니까 저를 믿고 1년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반드시 있을 겁니다. 저를 믿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항상 좋은 성적이 있었어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들의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제가 또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